직선으로 솟아오르는 가지에 꽃망울을 띄운 매화, 배경에는 옅은 목색이 깔리고 동그랗게 비워진 부분이 곧 달이 된 이 그림은 바로 어몽룡의 묵매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이 작품은 5만원권 뒷면에 들어가 낯설지 않은 그림이 되었죠. 사군자는 문인화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인화는 문인이라는 계층에 기반하여 소재와 화풍의 범주를 아울러 이르는 개념인데 군자의 덕을 지닌 4가지 화의 종류는 문인적인 소재로 수묵으로 그리기에 더할 나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고상하고 아담한 취향의 높은 절개를 지닌 화훼로 눈이 내리는 겨울과 초봄으로 이어지는 계절감을 표현합니다. 그림으로는 매화만 그린 것부터 매화를 포함한 인물 산수화까지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는 겨울 깊은 산속으로 매화를 찾아 들어간다는 탐매, 신매의 도상도 유명하죠. 난초는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지닌 화훼로서 특히 땅 없이 혹은 뿌리를 드러내며 그려졌을 때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다는 한거의 뜻을 드러내는 도상이 됩니다. 난초에서는 뻗어나가는 잎의 표현이 관건으로 한 획으로 난을 치면서 그 속의 너비의 변화와 꺾임 등이 고려됩니다. 국화는 서리빨에도 절개를 지니는 화훼로 풍성한 꽃의 피워냄에 따라 수묵일생의 사군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체색이 가미되는 편입니다. 국화는 문학적으로 도연명과 엮이는데 세속을 멀리하며 은거의 정서를 담은 도연명의 음주에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따며라는 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 명대에 전반적으로 화훼의 원리의 문화가 흥성하면서 국화를 기르고 그것을 감상하는 상국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나무는 추위에도 홀로 푸르러 절개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송대 문동의 묵죽은 초창기 문인화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원대에는 이간, 가구사, 조맹보 등이 묵죽화로 이름났고 동시에 이간에 죽보상록이 발관되어 판화로도 유표되었죠. 대나무의 경우 치솟는 구도,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상황 표현은 물론이고 이파리나 마디 표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사군자는 이처럼 하나하나의 소재가 특별하지만 한 화면에 조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추위를 견디는 3가지 세안사무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를 뜻하며 명대에 많이 그려졌고 조선에서는 3가지 중에서도 매죽이 흔하게 조합되어 나타납니다.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애호되었던 사군자는 조선시대에도 걸출한 인물들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매난국죽 중 하나에만 특출한 인물들이 있는 한편 문인으로서 사군자를 두루 섭렵한 인물들도 있었죠. 앞서 보았던 그림과 함께 옅은 목으로 그린 여몽룡의 매화들이 조선 중기의 매화로 전해집니다. 한편 그와 달리 조이룡의 매화는 먹의 농담과 가지의 굴곡을 더 쓰는 편이며 붉은빛의 매화인 홍매를 더 자주 그려 특징적입니다. 난초로는 조선 초중기 작품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후기, 말기의 그림들이 많습니다. 특히 김정희가 목란의 일가를 이루며 강세를 보입니다. 청인사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난초를 만들어낸 김정희를 필두로 민영이, 흥선대항국 이하응으로 문희와의 색채가 짙은 목란도가 이어집니다. 김정희의 부장란도는 손창근 개인에 의해 소장되어 왔던 작품으로 201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작품입니다. 서예와 난초가 절묘하게 배치된 이 그림은 불이설란도라는 이명을 고려한다면 난초를 그리고자 함이 아니었으나 진정한 선의 뜻을 알게 되면서 저절로 이르게는 것으로서 그의 완숙한 작품 세계를 품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화는 다른 사군자에 비해 단독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적은 편입니다. 조희룡의 사군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선의 채국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도연명의 식구를 활용한 것이며 노란색의 국화는 꽃잎을 하나하나 동그랗게 처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묵죽화로는 이정, 유덕장 등이 유명한데 이는 조선후기 강세왕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명성입니다. 그중 이정은 조선 전기의 대가로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의 풍죽을 잘 그렸으며 대나무 잎이 꺾이는 형태를 통해 그 낭창함을 더했습니다. 유덕장도 역시 이러한 이정의 묵죽 계보를 이어나가며 이러한 묵죽은 강세왕으로 이어지죠. 이런 사군자는 비단 회화작품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도자에는 청화, 철화백자의 문양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 전기에는 청화백자가 보편적이지 않았지만 한양에서 발견된 당시의 도자들에는 매화와 대나무가 조합된 매죽문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화백자의 문양과 관련해서는 화청장의 존재를 주목해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 나누어졌던 것이죠. 김시민의 동포집에는 영조가 항아리에 올릴 산수는 물론 사군자의 난초, 국화, 매화본을 수묵으로 그려주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책은 의뢰에 사용되기 위해 옥으로 만든 책을 말합니다. 중요한 왕실 공예 중 하나로서 여러 겹을 감싸 보관하는데 그 상자 중에는 사군자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괴 속에 그려진 회금 흑칠 내함, 즉 금리로 그림을 그리고 검은색 칠을 한 안쪽 상자에는 측면의 매화와 난초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해경궁 홍시인 장조비의 옥책 가맹은 붉은 칠을 바탕으로 한 매화와 난초의 모습이 활용되었죠.
마지막으로 편지지인 시전지에도 사군자 문양이 들어갔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전지는 색으로 물들인 종이에 글을 적을 수 있는 칸을 구획하고 문양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시전지에는 사군자 문양은 애호되었는데 중국 명말 청초에 유통되었던 시전지에는 골동, 인물, 산수문 등이 다양하게 들어갔던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근대기로 넘어가면서는 사군자 방면에서 김규진의 행적이 주목됩니다. 김규진은 창덕궁 벽화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사진관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당시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묵죽으로도 명성이 있었던 작가입니다. 특히 해강죽보, 해강남보를 발행하여 근대기 국내에서 만들어진 죽보, 남보로 주목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화단을 이끄는 중심이었던 조선미술전람회에서도 사군자의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1922년에 시작한 조선미술전람회가 초기에는 사군자 화제를 독립된 분과로서 구성하였기에 한국 회화사에 사군자의 위치가 중요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시대 사군자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절개를 지닌 사군자가 조선시대에 애호되었고 그것이 회화작품부터 도자, 시전지의 문양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시각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군자는 동양적인 혹은 한국적인 소재로 부각되어 김환기의 그림 등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조선시대 사군자의 많은 수가 수묵으로 그려져 자칫 잔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운치를 생각해본다면 보다 깊이 있는 묵형을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눈을 돌려 각종 공예품에도 멋들어지게 피어난 사군자들을 더한다면 훨씬 다채로운 사군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